JTBC와 JB튜브는 짜란! 안녕하세요. 탈코르셀 유튜버 JB입니다. 현 JTBC 사장 손석희 씨의 폭행 사건이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폭행과 뺑소니에 이어 횡령과 배임, 그리고 미투 논란까지 생겼습니다. 2017년 4월 16일 세월호 3주기 밤 10시 과천의 관악산 등산로 입구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손석희 씨가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피해 차량이 1km 정도 쫓아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열지 않고 그대로 다시 갔다고 합니다. 이후 손석희 씨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죠. 보험 처리도 하지 않은 채로요.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을 파헤치는 사람이 있었고, 손석희 씨는 5달 동안 그분에게 끌려다니며 2억짜리 용역이나 월 1천만 원의 봉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만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는지 손석희 씨가 폭력을 행사했고, 나아가 자신에게 맞은 사람을 공갈 미수 협박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손석희 씨는 2년 전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승자를 봤냐고 물었습니다. 손석희 씨는 동승자가 90대 노모라고 했다가 없었다고 하는 등 말을 바꾸며 동승자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죠. 시대의 참지성, 미스터 언론, 아나운서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영향력 1위의 언론인이 과천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한적한 곳에서 밤 10시에 누군가와 동승하고 있었고, 그 동승자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훌륭한 가십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추측을 하기 시작했죠. 한 아나운서와 3년째 같은 시기에 휴가를 사용했다거나 출장을 같이 갔다거나 뉴스를 한 게 아니라 뉴S를 했다는 등의 저급한 찌라시들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둘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불륜 아니냐는 것이죠. 물론 휴가를 같은 시기에 사용하고 출장을 같이 간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설마 이 시대의 참 언론인, 아나운서인인 손석희 씨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빼다가 박았다는데 차 말고 다른 걸 뺐다는 얘기입니까? 손석희 씨는 천주교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루머라는 얘기죠. 애초에 불륜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손석희 씨가 뉴스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고 분명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왜 자꾸 불륜설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루머를 만들더라도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인 루머를 만드십시오. 아무리 가짜뉴스, 찌라시라지만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닌가요? 손석희 씨가 직접 연루된 만큼 절대 불륜이 될 수 없습니다. 굳이 표현해야 한다면 로맨스라고 불러주십시오. 손석희 씨는 적이 많습니다. 항상 바른말, 옳은말을 하셨고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싸운 참 언론인입니다. 그런 손석희 씨가 어머니까지 팔아가며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고 보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추측이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손석희 씨가 했을 리 없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파는 짓을 하는 버러지 같은 행동을 할 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이상하고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같은 범인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참지성, 미스터 언론, 아나운서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영향력 1위의 언론인 손석희 씨는 우리 같은 범인과는 다르죠. 손석희 씨가 밤 10시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주차된 차를 급하게 빼다 접촉사고가 났으나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손석희 씨가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정황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손석희 씨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관악산 야간 산행을 하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체력적으로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바를 단칼에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어머니를 태우고 관악산 등산로 입구까지 갑니다. 막상 입구에 와보니 시작은 등산이지만 결과는 고려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백분토론 사회자의 짬밥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살짝 꺾였고 손석희 씨는 이때다 싶어 흥분해서 차를 빼다가 그만 접촉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 상황에 내려서 보험 처리를 하고 보험사를 기다리다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변할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괜히 입구까지 와서 안 올라가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올라가자꾸나 이럴 수도 있으므로 일단 입구에서 벗어나기로 한 것이죠.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한 상태에서 일어난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라 미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손석희 씨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150만 원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으나 당시에 사고를 파헤치는 사람이 있었고 손석희 씨는 당황합니다. 난데없이 관악산 야간 산행을 원하는 90대의 노모 때문에 자신이 뺑소니를 치고 말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이 손석희 씨의 어머니를 향하겠습니까? 세월호 3주기 밤에 뜬금없는 야간 산행을 JTBC 사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가려 했다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여러 루머들이 손석희 씨의 어머니를 공격할 겁니다. 손석희 씨는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머니와 함께였다고 말을 했다가 말이 바뀐 것이죠. 그렇게 5달 동안 끌려다니며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다 결국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손석희 씨의 주 무기가 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손석희! 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었죠. 하지만 폭행 당시 발이 아닌 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추적하는 그 집요함에 울컥하면서도 진실을 쫓는 후배 언론인이 기특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마 손석희를 사용하지 않고 손석펀치를 사용한 것입니다. 손석펀치로 상대방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손석희를 맞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어쨌든 폭행 사건이 되었고 일이 커지자 손석희 씨는 공갈죄로 응수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이고 고소를 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위대한 언론인, 아나운서인인 손석희 씨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손석희 씨는 자신의 신념과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어머니의 명예만큼은 지켜드리고 싶었던 참 효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공론화가 된 지금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사람은 손석희 씨의 어머니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손석희 씨가 이렇게 말했겠죠. 어머니께선 그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릇된 판단을 하여 일이 커지고 있고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커리어에 흠집이 생기고 있지만 손석희 씨의 지극한 효심만은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희생 숭고합니다. 저도 작년에 어머니와 설악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어머니께서 설악산을 가자고 하셔서 같이 갔다가 무려 19시간 산행을 하고 산악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르는데 모든 힘을 쓰신 어머니께선 하산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셨죠. 어머니를 거의 없다시피 모시고 내려오려 했으나 도중에 저체온증 증상까지 보이셔서 어쩔 수 없이 119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저 둘 다 횡문근 융의 초기 단계까지 갔었으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죠. 오르는 내내 올라간 만큼 내려가야 되니 그만 가자고, 지금 내려가도 힘들다고 설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산악구조대 호출이었죠. 저도 손석희 씨처럼 주차장에서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나름 운동 좀 했다고 생각하는 저도 8시간 넘게 어머니를 부축하며 내려오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당시 구해주신 산악구조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변변찮지만 보내드린 비타500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하산 도중 도와주신 남성분께도 당시 위급 상황이고 정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늦었지만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선 아직도 그때 산악구조대에 엎여 내려온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설악산 중턱에서 춥고 졸리다고 그만 내려가고 여기서 자면 안 되겠냐면서 갑자기 잠드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디서도 한 적 없는 얘기지만 손석희 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미투 해봅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이렇게 중요한 언론 스캔들에 여성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여성이 2명입니다. 한 분은 손석희 씨의 어머니고 손석희 씨가 지키려고 하는 존재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여성분은 왜 참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여성이 배제된 채 남성들만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 나라의 여성 인권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미투 연속 보도로 양성평등 미디어상을 탔던 뉴스룸 팀이지만
그 실상은 확고한 젠더 권력 아래 억압받는 여성 인권이 외치는 이빨린 성평등이었나요? 뉴스룸 팀의 여성분들 일어나십시오. 앵커 자리를, 사장 자리를 쟁취하십시오. 젠더 권력에 맞서 싸우십시오. 이건 여성 인권의 문제입니다. JTBC 사장의 여성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0%입니다. 0%. 여성분들 노력하십시오. JTBC 사장의 여성 비율을 최소한 50%까지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석희 씨, 어머니를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튜브가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이영돈 씨를 보십시오. 그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손석희 씨도 할 수 있습니다. 손석희의 요가룸 기대하겠습니다. 끝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와 루머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죠. 우리는 거짓 뉴스에 선동되지 말고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성 인권이 드높여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JTBC와 JB튜브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금까지 탈코르셋 유튜버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